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도당을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첫 시간 더불어민주당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허대만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허대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동 MBC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9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는데 자, 우리 정치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총평을 좀 먼저 해주신다면요? 예,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2019년도는 극심한 여야 대립 속에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낸 한 해였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했고요. 또 지금 국회에 상정돼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개혁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민생 법안도 처리가 되었거나 또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성과를 낸 한 해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최근에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 금요일 선거법이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뭐 만족스러운 점도 있지만 또 비례한국당 창당 같은 뭐 변수도 좀 생겨나서요.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선거법이 물론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를 그린 뭐 그런 기억이 된 측면이 있지만,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에 대해서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키는 이 변화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것도 50%만 그렇죠. 반영하는 거잖아요. 10% 정도의 의석에 대해서 당 지지도보다 좀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비례대표 보충해 주는 건데, 작은 변화에 비해서 이건 우리 정치권의 나비 효과가 될 거라고 평가를 또 예측을 합니다. 나비 왜 그런가 하면,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일단 한국 정치에 과반 정당이 탄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다당제가 정책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집권당 입장에서는 과반 확보를 위한 연정과 연립, 협치가 불가피해집니다. 지금과 같은 오직 대결, 대립, 갈등의 한국 정치의 양상이 상당히 이 변모해서 협치와 연정을 위한 움직임이 보다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정치권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등장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시작이니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또 시작이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비례한국당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한국당 보니까 뭐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거의 100% 비례한국당 만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지금 저는 물론 아직은 개인의 입장이지만 비례민주당 이런 방식은 절대 채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뭐 비례한국당이나 비례 전용 위성정당은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있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무슨 꼼수 같은데 현실적으로 현실 속에서 정당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헛발질과 한국당 본방 정당이 오히려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봐서는 비례한국당 창당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창당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당이 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이 이 늪에 빠지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뭐 비례민주당 가칭 뭐 이런 것도 절대로 창당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뭐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다 상쇄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 그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상식적인 생각 같은데, 그런데 또 국회에 보면 한 석 한 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에 대해서는 한번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패스트 트랙 안건이죠. 공수처법. 지금 뭐
국회 상황 지금 지켜보셨죠? 현재 아직 예, 표결 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 이미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는 뭐 대략 9천 명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입니다. 네. 이 중에 절반이 검사와 판사들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왜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아마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들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공수처에 맡기자 하는 취지의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 네. 공수처가 법이 잘 처리되어서 국민 기대에 맞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놓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권은희안 그 수정안 보셨잖아요. 여기서 예. 지금 우려하는 게 뭐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 그 사실을 바로 공수처에 통보하기로 된 이 조항 때문에 지금 또 수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공수처를 만드는 게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시키고자 하는 건데 예.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검찰에서 알게 되면 당연히 공수처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검찰이 들고 있으면 예. 자신들이 수사할 수도 없는데 그걸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수처를 만든다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인지하는 순간 공수처에 통지하는 게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 아니겠습니까? 예. 독소조항으로 보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 수사하는 데는 공수처니까 뭐 당연히 통보해 주는 거. 이건 뭐 그렇죠. 당연한 거란 말씀이시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사 중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 공수처장 임명되면 이거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권력은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공수처는 다른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고 또 공수처에 대해서는 또 검찰이 견제하고 경찰이 견제하고 서로 상호 견제를 하도록 구조를 짜야 결국 국민들이 과도한 수사기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점은 공수처는 그동안에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없다 보니까 검찰의 폐해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오다 보니까 그렇죠? 검찰을 그렇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내년 총선 얘기 좀 해보죠. 이제 4월 15일인데 자, 전체적으로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21대 총선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거창한 전략보다는 현재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올 한 해 동안 경북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 민주당도 필요하구나, 집권당도 필요하구나 하는 점을 인정받고자 했고 또 보여주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우리 경북의 현안을 풀어가고 또 경북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꼭 필요하구나 하는 점을 호소하고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전략이라면 전략입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대구 경북에서는 이번 총선에 어떤 분들이 출격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사실 우리 민주당이 경상북도나 대구시 전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 일부 지역구에만 후보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모든 선거구에 후보가 출마하는 것은 물론이고 후보자 각각의 경쟁력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경북 모든 지역에 다 후보를 냅니까? 민주당에서? 예, 이미 모든 지역에 후보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떤 지역은 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결정된 후보가 있습니까? 지역구에? 오늘 아마 안동의 이삼걸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하고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오늘 기자회견 가졌죠. 예, 13개 지역 중에서 이미 10개 정도 지역에서 내부 검증을 통과했고요.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었고 이미 두 군데는 예비후보 등록이 끝났습니다.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우리 허대만 위원장님도 항상 유력 후보로 소개가 돼 왔는데 이번에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좀 민망하지만 여러 번 출마를 한 경험이 있어서 또 나서겠다고 하기가 참 민망한 상태라 시민들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하셨죠? 예.
포항에서 시의원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0대 때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예.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도 나가셨었죠. 네, 예. 나갔다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선이 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포항에 이제 출마를 하시겠고. 예. 예, 지금 우리 시민들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 경북도당의 목표가 지금 궁금한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 지금 오준기 의원이 있죠, 대구에. 그렇죠? 홍일학 김부겸 홍일학 의원이 있고 김부겸 의원이 이제 대구에 예. 의원을 하고 있고 이제 경북에는 김현권 의원 혼자 있는 거고요. 그렇죠. 비례대표 민주당에서. 의원이신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직 한 사람도 그렇죠. 없습니다. 지역구는 아직 없고 경북에는 지금 대구 경북에서 몇 석 정도 예상 혹은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이미 모든 선거구의 후보들의 경쟁력이 높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거구에서 당선을 다투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분명히 의미 있는 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입니다. TK 변화와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경북의 민주당이 한번 선도해보겠다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하신 거 들으셨죠? 네. 이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통합에서 나아가서 경제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TK가 대구 경북이 언제까지 서울에 종속된 지방 경제권으로 머물면서 지금처럼 쇠퇴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수도권으로부터 독자적인 광역 경제권을 형성해서 수도권에 종속되지 않고 바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제권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맥락에서 TK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500만 인구의 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해서 대구 경북이 수도권에 종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해서 세계로 나가자 하는데 적극 동의하고 이런 과정에 참여하고 지지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 얘기가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앞으로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자 이제 끝으로요.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우리 안동 MBC 여러분, 내년도 2020년 경북의 국비 지원액이 작년에 비해서 7,77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1%가 증가했는데요. 우리 민주당 경북도당이 힘을 보탰기 때문에 나온 성과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이 민주당은 전무합니다. 13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등장하면 분명히 우리 경북의 정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하는 경북 정치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허대만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